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시간도 되게 빨리빨리 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것저것 좀 설명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금방 또 한 주가 지나가서 오늘이 됐어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증시가 불안감으로 좀 느꼈던 것들이 전반적인 해소가 진행되면서, 물론 완벽 해소는 아닙니다.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크로상으로도 대부분의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됐고, 또 증시는 이거를 당연하듯이 악재 해소로 판단하고 또 위로 쏴주는 모습. 그게 또 우리 증시뿐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우리 증시에 특별한 노이즈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은 각각의 재료, 섹터의 재료, 종목의 재료만 잘 판단하게 되면은 당분간의 증시는 저는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증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먼저 시작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간략하게 보면서, 그리고 오늘장 복귀 얘기 드리고, 또 글로벌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드리고, 자, 앞으로 봐야 되는 것들까지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시장입니다. 자, 딱히 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오늘은 거의 해증성 테마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증시가 내려갈 때 상방으로 반응하는 애들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2,100개가 넘게 찍히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올라갔고, 실제로 하락 종목 수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소외주였거나 또는 해증성 종목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그렇고, 지금 미국장 선물도 보면 되게 좋죠. 그리고 미국 본장도 정말 화려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 드릴 건데, 자, 지수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3%, 코스닥 기준 한 2% 정도 완전 불을 뿜었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이런 증시가 펼쳐졌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제가 이런 너무 좋다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들을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거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보통 보면요, 한 10조 원대 레벨에서 이렇게 놓을 때가 있고, 증시 좀 안 좋아요 그러면 한 7에서 8조 원 정도 레벨 잡을 때가 있고, 좀 좋아졌어요 하면 한 12조 잡힐 때가 또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보통 증시가 레벨이 세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 저 위에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기준 코스피가 이제 18조 8천억 나왔습니다. 어제 17조 8천억 나왔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한 18조 정도는 잡혀준다.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는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과거의 증시랑 큰 차이를 보면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요, 자, A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다음 이제 B라는 섹터, 뭐 C라는 애들, D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묶여서 옆으로 기거나 또는 밑으로 갑니다. 왜? 얘가 이제 유동성, 돈을 다 집어먹게 되니까. 그럼 다음 날은 이제 B가 움직이면 A, C, D는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또 C가 움직이면 나머지가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어떻냐면 반대예요. A가 혼자 옆으로 눕거나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B, C, D, E 뭐 많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다 같이 묶여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위로 가지 않고 저는 소외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객관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 세팅했는지. 웬만큼 괜찮다 하는 애들, 또 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안전이 소외되어 있던 섹터도 바닥에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서까지 소외가 되어져 있더라면 내가 어디 세팅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800선을 돌파했죠. 800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코스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 8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과거로 보면요, 5조, 6조 이랬던 시절들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만에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대표 업종들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랠리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오늘장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건 복귀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섹터가 그동안 조금 쉬었던 또는 지지부진했던 선별화되었던 애들까지도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장중에 3,100을 돌파하면서 우리 코스피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하는 날이었는데 덧붙여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레거시 수출 데이터 그리고 꺾이지 않았던 HBM의 매출 구조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설명드려 왔었는데 반도체주가 오늘의 상승을 거의 대놓고 이끌어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만 보더라도요. 그냥 대놓고 누워있죠.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88,000원대에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 이후에 옆으로만 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장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형태를 보여줬었고 또 추가로 당연하겠지만 이제 벤더 형식 띄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자재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더 못 가는 구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루의 장세에서 윤곽을 좀 보여줬던 거는 우리 반도체 살아있어를 직접 몸소 보여주는 구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려는 꿈틀거리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코멘트 드린 애들 중에는 먼저 움직인 애들이 있죠. 선발대 애들. 당연히 숫자가 좋은 애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SK 하이닉스 필드로 리노공업 이런 애들은 이미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드는 레거시 단위 보면은 소재 쪽, 한솔케미칼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애들 서서히 돌려주고 있는 구조고요. HBM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종목을 이제 HBM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HBM 모멘텀 같이 받았던 애들 그대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뉴스페타시스. 그대로 HBM에서 수혜 강도가 제일 높은 이 둘이 먼저 방향 잡고 있고요. 그 밑에서 보면은 이제 HPSP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따라가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금 지수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수 자체의 랠리가 지수 맞추기 게임을 저는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지금까지 반도체가 전반 상승이 아니고 선발대 위주로 움직일 때만 하더라도 한 2, 3주 전이 기준으로 들 수 있겠죠. 지주사라든지 금융주, 고시총주들이 끌어올려줬더라면 다음 차례의 순서는 이제 반도체가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은 뭐냐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오겠지만 괜찮을 겁니다. 반도체 자체가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지금 메모리 점유율 한 75%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업황이 계속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제 공방에서는 실시간 판가 같은 것들을 많이 브리핑을 드리는데 지금 거의 한 3달 연속으로 디램 판가, 낸드 판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까지 못 갔던 것이 한 번에 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세를 좀 요약해 보자라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이제 랠리는 계속 됐었어요. 근데 랠리의 중심축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출발을 해줬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AI 종목들 이거 오늘도 얘기 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움직였던 애들 그중에 좀 큰 애들이 있었죠. 특히나 SI 기업들 삼성 STS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코인 정도로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다음 순서가 되는 애들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거 제가 이미 섹터 많이 나눴던 거죠. 네. 어디서 나눴었냐? 이 자리에서도 산업재, 결국 중심에 있는 게 소비재 있다라면 그 다음 가는 게 이제 금융, 지주, 물론 저는 스테이블 코인 강조는 잘 안 했습니다.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라서.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여기서 매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고 반도체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신규 편입은 어느 단계냐 이렇게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반도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도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내가 들고 가는 반도체가 테마색이 진한 애인지 숫자가 찍히는 애인지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도 실적 이미 좋은데 주가가 좀 밀렸던 애들 있죠. 리노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숫자 증명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IP 딴 종목들, 또 설계 딴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은 이제 소캠이라든지 또는 HBM에서 이제 대만향 테마 같은 것들이 잡힐 때 같이 움직이는 에이징 랜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반도체가 올라갈 때 후발 형식으로 테마 잡혀서 가거든요. 그래서 평단이 너무 높게 되면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쪽에 세팅되어 있는지. 이런 거 분류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보셔가지고 반도체 얘기 드릴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근우의 근본투자 채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시장이 너무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가던 애들이 멈췄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가던 애들도 너무 좋았는데 걔네들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의견을 드릴 애들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시장 중심 단위로 얘기 드리기 때문에 제일 센 애들 위주로만 좀 관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근데 내용은 제가 하나도 안 썼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서클 인터넷의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이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상장을 6월 초에 했어요. 이때 60불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300불 코앞이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장하자마자 폭등하고 잠깐 치다가 또 폭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논리 구조는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결국 달러랑 똑같이 발행을 해서 이 거래 비율을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환에 대한 거래, 해당 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니어스법 통과가 상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다 보니까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시장에서 받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반대로 좀 놓고 보면요. 자, 국내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가 대장인데 오늘 정지가 됐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추가로 이제 SI 기업들이 같이 갑니다. LGCNS나 삼성 SDS.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았던 이제 SI 기업들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받는 모멘텀이 뭐냐면 이제 국내 정책이에요. 국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얘네들이 수혜주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 이거 그럼 우상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상향 나오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제는 가장 핵심, 해당 환의 신뢰도와 해당 환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느냐, 그 시장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사실 원화 시장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 지금 추종하시는 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트레이딩 정도는 이제 감안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 건 안 하더라도. 뭐 보고 가야 되냐면 이거 서클 보고 가야 됩니다. 간단해요. 서클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밀릴 게 거의 뻔합니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볼게요. 우리 과거에 양자모 관련주들도 그랬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 나오면서 국내에서 ICTK부터 해서 막 급등 양자 관련주들 출발할 때, 그 당시에 글로벌에서 양자 관련 기업들의 랠리가 가니까 같이 갔던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에서 쉬니까 어떻게 돼요? 국내도 조용히 쉬어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글로벌 모멘텀을 따라간다라고만 보자.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거래하자라고 저는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네, 올라가는 슈팅의 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뭐 신규로 편입해서 끌고 가자의 뷰는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트레이딩 정도는 지금 유효한데 뭘 보고 가야 된다? 글로벌 보고 가야 된다 정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청 좋았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이쪽이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자, AI. 이 AI에서는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뭐 뉴스 기사도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시간상 이거를 따로 얘기하진 않겠는데, AI랑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말고 차라리 사이드에서 실적은 아직 아니지만 성장 업종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애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AI나 로봇주가 훨씬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애들 중에는 제가 추천주로 열심히 강조드렸던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플랫폼은,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사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두 기업의 실무진들을 압니다. 네. 나름 한 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모임을 해보면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 AI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 한정으로 네이버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근데 주가 퍼포먼스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맞아 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AI 국내에서 지금 칩도 도입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기술 접근성이 제일 좋고 기술 고도화가 제일 높은 애여야 되겠죠? 사실은 네이버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업에서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도적인 상태인 건 둘째치고 AI 관련주들 중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불 뿜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별개로 AI 모멘텀을 좀 지속성을 더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저는 7월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관련 일정들이 이제 7월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번째 해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엑셀을 열심히 밟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선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AI 정책들이 7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그때 추가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약간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 네, 물론 뭐 모든 거 다 잘해요 하시는 분들 논외입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면서 먹을 자리 많이 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나는 모멘텀 추종. 자, 올라가는 거 쭉 가져가고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모멘텀 추종의 형태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7월에 일정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7월 중순부터 이제 어닝 시즌 돌입되죠. 네, 물론 네이버 실적 좋긴 합니다만 어닝 시즌 돌입되면은 주목받을 섹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반도체. 그리고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닝 시즌 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멘텀 공백기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조정기에서 좀 모아 가져가지고 또 올라가면 파는 구조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AI는 이런 쪽 이제 대장들이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붙어서 가는 게 솔트룩스나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뭐 코난 테크놀로지,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향의 지금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LLM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 죽지 않으면 계속 보셔도 돼요. 중간중간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가 계속되는 영역으로 당분간은 지속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봇주들이죠. 로보스타. 사실 지금 이 로봇 투자를 보게 되면 오늘 움직인 대표적인 애들, 하이젠 R&M. 그러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하이젠 R&M 다 LG 계열입니다. 그죠? LG가 지분 참여를 하거나 파트너 계약을 했던 기업들인데 지금 보면은 과거 로봇주들이랑 좀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냐면 잘 보세요. 과거에 유명했던 애들, 뭐 뉴로메카, 네, 유진 로봇, 또 많죠. 예를 들어서 감속기하는 기업들도 많고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과거 로봇주들의 랠리가 나올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로봇에 로자 붙어 있으면 나 로봇 할 거야 하면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기업 자본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가시권 안에 이 돈을 태울 수 있어? 로봇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거 돈 쓸 수 있어 하는 애들만 갑니다. 큰 차이가 나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선별화가 점점 더 될 겁니다. 로봇도 우리 과거의 휴대폰 시장 보면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2G폰 쓸 때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만 해도 뭐 011, 저 많죠. 뭐 01, 8, 9 굉장히 많은 번호도 있었고 또 휴대폰을 개발하는 또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는 구조로 가죠. 결국 제일 잘하는 애들이 독점 과점을 차지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띠게 됩니다. 저는 로봇도 유사한 형태로 지닐 거라고 봐요. 실제로 글로벌이랑 우리랑 상대가 될까 안 될까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1, 2, 3등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인데 그러면 지금 돈을 써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LG그룹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삼성그룹과 관련된 기업들 또 현대차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중요해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제 지속 모멘텀 받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로보택시가 등장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가시권 안에 유효성 있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 또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들이 같이 등장할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라면 선별화만 잘 해서 보면은 먹거리들이 로봇에서는 꾸준히 등장하는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로봇주들이 지금 완전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선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라면 포트 비중에서 로봇을 많이 쌓을 수는 없다. 대신 일부는 꾸준히 가져가는 영역으로 두셔도 되겠다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애들 중엔 2차 전지가 있죠. 자, 기분 좋았습니다. 저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실제로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번에도 사실 유사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전지는 이렇게 리바운딩이 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전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가려면 셀이 가거나 셀 가는 거 쫓아서 양극재가 가거나 가야 됩니다. 두 개의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움직이려면요. 사실은 이제 양극재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래서 바로 탄산 리튬을 좀 찾아봤어요.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결국 광물 가격 안 움직이면 양극재는 이게 업황이 더 놀아도 된다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너나 할 것 없이 섹터들이 막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 조선 잘 간다, 방산 잘 간다, 원전 잘 간다, 전력 설비 잘 간다 하면서 내 거 비중 좀 줄여야 되는데 하셨던 분들 있죠.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못 팔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과거에도 올라오는 구조 속에서 비중 못 줄이셔가지고 후회했던 생각들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현금 마련을 해둬야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가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많은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수익화하시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형태를 꼭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라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자, 글로벌 얘기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일자 미증시 보면은 변동성만 봐도 왜 이런지 어느 정도 알겠죠? 자, 모든 미국 지수들 보면은 처음에 좋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죠. 급락. 그러다가 급등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 뉴스 다 접하셨겠지만 제가 화면 하나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급락 나왔던 거는 자, 이란에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쏩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 급락 나오고 유가는 위로 튀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거는 미군한테 이란이 미리 알리고 한 쇼다라는 게 증시에 좀 전해지게 되면서 물론 카더라 정도긴 한데 실제로 증시 반응도는 유사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어서 오늘까지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야기하죠.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휴전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하나 제가 매크로 보면서 가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유가가 이 노이즈 나오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노이즈거든요. 전쟁에 대한 노이즈. 제자리 와버렸어요.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 이란이 휴전 협정을 어기고
뭐 물론 그럴 가능성 높게 보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형태를 보여가지고 미국 시장이 막 흔들리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면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시장이 됐구나.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구나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분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연준 부의장 되신 보우먼 이사인데 이분 사실 엄청 매파예요. 금리에 있어서는 시장 유리한 얘기 절대 안 하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7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또 목소리 크기 정도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높게 점쳐지진 않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하진 않습니다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소외되어진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랬을 때 성장치 그리고 주가 상승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팔로우업은 제가 제 거 유튜브 공방에서 좀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4시에도 저는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통해서 여러분들께 4시에 공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이제 상방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 만큼 왔다. 이제 다음 순서를 좀 모아가야 되는 때로 좀 판단하는데 다음 순서가 될 애들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순서가 될 섹터 종목들을 좀 분류해 놓고 현금 있는 분들은 좀 사두고 다른 주식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좀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얘기를 내일 4시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복귀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내일 해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압축해서 많은 내용 전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